들으며 읽는 라디오 단편소설 들으며 읽는 라디오 단편소설 산책할 때도 혼자 밥 먹을 때도 공기 속에서 소설들이 흘러나와 눈 감고 읽는 라디오 단편소설이 제일 좋아. 라디오 단편소설 알바생 자르기 장강명 작 박정석 연출. 지난 줄거리. 금요일 회식 자리에서 오갔던 이야기를 잊고 있었던 은영은 다음 월요일 아침 성혜미가 회사에 지각을 하고 근무 시간에 병원에 다녀오겠다고 말하면서 알바생 자르기 문제를 다시 떠올리게 됩니다. 사장도 성혜미의 빈 책상을 보고 못마땅해하며 은영에게 성혜미에 대한 불평을 늘어놓습니다. 집에 돌아온 은영은 알바생 자르기 문제를 남편과 상의합니다. 은영은 다음날 오후에 회의실로 여자아이를 불렀다. 조직 생활을 하려면 부침성이 있어야 한다는 충고에 여자아이는 눈이 붉어졌다. 부침성이 있다는 게 뭐예요? 사람들이 자꾸 저보고 퉁명스럽다고 하는데 저는 정말 모르겠거든요. 손님이 오시면 저도 뭔가 내드려야 한다고는 생각해요. 그런데 저희가 제대로 된 찻잔도 없고 받침도 없잖아요. 그러면 종이컵에 받침도 없이 내주기도 민망하니까 어떻게 할지 몰라서 그냥 가만히 있었던 거예요. 제가 학교에서 일할 때에는 종이컵에 담아가는 건 예의가 아니었거든요. 그냥 아무거나 내와도 괜찮아요. 정 모르겠으면 사장님이나 손님한테 물어봐도 되고요. 음료수 뭐 가져올까요? 커피나 주스 어떤 걸로 가져올까요? 그렇게. 그러면 그 사람들 대답도 뻔해요. 아무거나 가져다 주세요. 그럴 거예요. 저번에는 캔커피를 들고 갔더니 손님이 그러시던데요. 이거 너무 성의 없는 거 아니냐고. 그건 사장님이랑 친한 분이 농담하신 거겠죠. 웃으면서 말씀하신 거 아니에요? 사장님한테 뭘 여쭤보기도 그런 게 사장님은 너무 과묵하시잖아요. 그래서 말 걸기가 겁나요. 또 사투리도 심하고 말도 너무 빠르셔서 사장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면 그게 무슨 말인지 알아듣지 못할 때가 많아요. 그럴 때 다시 여쭤보기가 무서워요. 우리 사장님 그렇게 과묵한 분 아니에요. 제가 찻잔이랑 컵받침 세트라도 하나 살 수 있었으면 이런 고민을 안 했을 텐데. 제가 그런 것도 하나 제대로 살 수가 없잖아요. 당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아무래도 억울하죠. 여자아이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다. 사장님이 저를 그렇게 지켜보시는 줄 몰랐어요. 내가 우리 구매카드로 결제를 해줄 테니까 이따가 하나 사요. 아무튼 사장님이 혜미 씨 부침성 이야기를 저한테 여러 번 지적을 하셨어요. 넌 혼이 나도 이미 여러 번 혼이 났어야 했다고. 과장님이 사장님한테 혼이 많이 나셨군요. 저 때문에. 혹시 혜미 씨는 월급을 80만 원이나 90만 원 정도 받고 오전 근무만 할 생각은 없어요? 뭐 시험 같은 걸 준비하는 게 있다면 그게 훨씬 유리할 것 같은데. 그 말에 여자아이가 갑자기 표정이 바뀌었다. 은영은 상대가 여태까지 흘리던 눈물이 모두 연기였던 것 같은 인상을 받았다. 사장님이 그래요? 사장님이 그러자고 하세요? 사실 혜미 씨가 하는 일이 그렇게 하루 종일 앉아 있어야 할 필요는 없는 거고, 또 그러는 편이 혜미 씨가 병원 다니는 데에도 좋을 것 같고, 하루 4시간씩 오전만 근무하고 월 90만 원을 받으면 시간당 임금은 오히려 올라가는 셈인데. 과장님, 저 여기 출근하는데 1시간 반이 걸려요.
왕복 3시간이 드는데 지금보다 월급이 깎이면 계속 다닐 이유가 없어요. 야간대학 학자금 빚진 것도 갚아야 하고. 병원 다니는 것도 제가 다니고 싶어서 다니는 게 아니고 아파서 그러는 건데 그걸 트집 잡으시면 안 되죠. 은영은 알았다고 하고 여자아이를 자리로 돌려보냈다. 임금 삭감 얘기에 냉정해졌던 여자아이는 다시 슬픈 표정을 짓고 자리에 앉아 눈물을 뚝뚝 흘렸다. 남자 직원들이 여자아이가 우는 모습을 알아차렸으나 감히 말을 걸지는 않았다. 은영은 우는 아이에게 심부름을 시킬 수가 없어 직접 은행에 다녀왔다. 여자가 운다고 사람들이 신경 써주는 것도 젊고 예쁠 때뿐이야. 네가 그렇게 변명만 늘어놓지 않았어도 내가. 여자아이는 싹싹해지려고 노력하는 것 같았다. 사람들을 보면 로봇처럼 어색하게 인사하고 손님이 오면 쭈뼛거리며 새로 산 찻잔 세트를 들고 사장실에 들어가기도 했다. 하지만 그뿐이었다. 더 부지런해지거나 더 적극적으로 일하지는 않았다. 은영에게 더 도움이 되지도 않았다. 은영의 마음이 결정적으로 돌아선 건 며칠 뒤였다. 파업 중인 A자동차 회사에서 긴급이라고 적힌 공문이 날아왔다. 불법 파업 규탄 대회를 여의도 공원에서 열 예정이니 협력업체에서도 직원을 1명씩 보내달라는 내용이었다. 그 아가씨 하루쯤 없어도 괜찮지? 사장은 현장에서 참석 확인증을 발급한다는 얘기에 여자아이를 보내라고 했다. 여자아이는 얼굴이 새파랗게 질렸다. 저 여의도 공원이 어디 있는지 모르는데요. 아니, 혜미 씨. 여의도 공원이 어디인지 모른다는 게 말이 돼요? 내가 검색해서 찾아줄까요? 과장님, 그게 아니고요. 사실은 제가 다리가 계속 아파서요. 저번에 소견서에도 적혀 있었잖아요. 3주일 정도 안정하면서 관찰을 해야 한다고. 그 규탄대회 가면 계속 서 있어야 하는 거 아닌가요? 그 소견서 받아온 지 3주일 되지 않았어요? 아직 안 됐는데요. 혜미 씨, 그러면 이렇게 해요. 일단 가서 분위기 보다가 근처에 카페 같은 데 가서 쉬어요. 그럴 분위기가 아니고 정 못 있겠으면 나한테 전화를 하고. 집에 돌아온 은영은 남편에게 분통을 터뜨렸다. 진짜 깜찍하지 않아? 여의도 공원이 어딘지 모른대. 가라고 하니까 나중에는 나를 확 째려보더라고. 어이가 없어서. 어떻게 사람이 그렇게 아군 적군도 구별을 못해? 사장님이 자르라고 할 때 막아준 게 누군데? 그 아가씨 진짜로 다리에 무슨 장애 있는 거 아니야? 장애가 있었으면 병원 소견서에 그렇게 쓰여 있었겠지. 무슨 인대 손상 의심이라고 쓰여 있었어. 그것도 한의원에서 떼어온 소견서야. 지금 내가 그 병원 가서 다리 아프다고 징징대도 똑같은 소견서 받아올 수 있을걸? 그리고 그렇게 다리가 아프면 매일 아침마다 지하철은 어떻게 1시간 반씩 타고 와? 그래서 어떻게 할 거야? 내일 사장님한테 얘기하려고. 자르자고. 자기는 어떻게 생각해? 그 아가씨 자르고 내 연봉 올려달라고 하는 건? 사장님이 진짜로 2천만 원을 올려줄까? 그렇게는 안 올려주지. 그리고 설사 올려준다고 해도 그러지는 마. 왜? 어느 회사고 간에 연봉 올려주면 반드시 그 돈값 뽑아 먹어. 자기가 지금 하는 일에 그 아가씨 일만 딱 추가될 것 같아? 안 그래. 사장님이 포항에 있을 때부터 자기한테 영업일 시키려고 그랬었다며. 영업 지원만 하면 미래가 없다고. 진짜 영업을 배워야 한다고. 맞아. 만약 이 일로 연봉이 올라가면 사장님이 슬슬 영업일을 자기한테 떠넘길 거야? 그러면 어느 순간에 자기는 지금 하는 일의 2배를 하게 될 거야. 내 생각에는 자기 사장이 2천을 한 번에 올려줄 리도 없어. 4년 동안 매년 500씩 올려주는 걸로 하자든가. 그 비슷한 식일 거야. 그리고 그거 물고 늘어지면서 연봉 협상 때 다른 인상 요인은 반영하지 않으려고 하겠지. 여러 가지로 손해야. 그러면 어떡해. 새로 알바생을 뽑자고 해. 대신에 오전 근무만 하는 걸로. 그러면 그 아가씨한테 들어가던 돈도 확 줄일 수 있잖아. 그만큼을 자기 연봉에 조금 반영해 달라고 해.
아무래도 알바생이 전일 근무를 하지 않으니까 자기 부담이 늘어났다고. 그러면 일은 일대로 늘어나지 않고 돈은 조금 더 받을 수 있게 되지. 여자아이를 해고하고 싶다는 말에 사장은 단박에 찬성했다. 은영이 오전 근무만 하는 알바생을 쓰고 알바생에게 일을 다 맡기지 않는 대신 다음 연봉 협상 때 그 점을 어필하겠다고 제안하자 사장은 제법인데 하는 표정을 지었다. 여자아이는 고개를 푹 숙이고 해고 통보를 들었다. 이달 말까지만 나와달라. 지금부터 다른 일자리를 찾고 틈틈이 면접 보러 다녀도 된다는 말에 여자아이는 뭐라 대답하지 않았다. 은영은 이 모든 것이 사장 때문이라는 뉘앙스로 설명했다. 근무기간 2년을 채워서 정규직으로 만들 수는 없으니까. 그건 우리로서도 너무 큰 부담이니까. 아무래도 첫 한국인 사장이 되시다 보니까 이것저것 의욕이 많이 생기나 봐요. 자기 스타일대로 회사를 운영하고 싶은? 결국 싹싹하게 군다고 해결된 문제는 아니었네요. 여자아이가 말했다. 혜미 씨, 오늘 저녁에 약속 있어요? 다른 약속이 없으면 같이 밥이나 먹을래요? 학원에 가야 해서요. 학원? 무슨 학원? 영어 학원요. 영어가 중요한 것 같아서요. 은영과 여자아이는 다음 날 패밀리 레스토랑에 가서 함께 저녁을 먹었다. 여자아이는 바베큐 립을 주문했다. 왜 못 사는 집 아이들은 뭘 사주겠다고 하면 꼭 패밀리 레스토랑에 가자고 해서 바비큐 립을 시키는 거지. 은영은 여자아이에게 영어 학원에 대해 물어보았다. 종로에 있는 학원이에요. 저녁 7시부터 강의를 듣거든요. 강의를 공짜로 듣는 대신에 칠판 지우고 청소하고 그런 일들을 해요. 그래서 매일 저녁 그렇게 일찍 갔구나. 수강생들 시험 친 거 채점도 해요. 단어 시험 같은 거요. 채점은 저도 공부가 되는 것 같아서 좋아요. 종로에서 인천까지는 처음에 열차를 잘 타면 중간에 안 갈아타도 되거든요. 또 그 시간에는 자리가 많아서 앉아갈 수 있으니까 지하철에서 막 단어 외우면서 가요. 여자아이는 자신이 했던 다른 아르바이트 일거리에 대해서도 말했다. 주유소, 식당, 편의점, 패스트푸드점, PC방, 놀이공원에서 일했고 호텔 홀서빙과 하객 대행도 해봤다고 했다. 제가 어딜 가도 자꾸 안 좋은 꼴을 당하니까 사람들한테 마음을 못 열고 뚱해 있는 것 같아요. 우리도 혜미 씨랑 더 오래 일할 수 있었으면 정말 좋았을 텐데. 알바할 때도 태도가 별로 안 좋았나 보구나. 그래도 유흥업소는 가지 않았으니 유용하다고 해야 하나. 회사라는 게 그래요. 조직에서는 합리적이라고 결정하는 게 당하는 개인 입장에서는 참 매정하죠. 나도 혜미 씨랑 똑같은 처지예요. 이러고 일하다가 회사가 너 나가 그러면 짐 싸야지. 합리적이라고요? 과장님, 지난달에 태국인 바이어들 왔을 때 환송회한 거 제가 영수증 정리하다 보니까 1차 밥값만 제 월급보다 더 나왔던데요. 그 환송회에 서울 사무소 직원들이 다 갔잖아요. 사장님 오신 다음에 그런 식으로 회식을 몇 번이나 하셨잖아요. 그것도 합리적인 건가요? 31일이 되었다. 은영은 선물 받은 뒤로 한 번도 쓰지 않은 명품 스카프를 종이 가방에 넣어 회사에 들고 갔다. 월말이라 오전에는 또 바빴다. 여자아이는 멍한 표정으로 모니터를 들여다보고 있었다. 마지막 날까지 저러다 갈 건가? 저녁에 은영은 선물이라며 여자아이에게 종이 가방을 내밀었다. 여자아이는 놀란 표정으로 가방을 받았다. 혜미 씨도 이런 아이템 하나쯤은 있으면 좋을 것 같아서. 과장님, 이걸 저한테 왜요? 여자아이는 어머니한테 거짓말을 하다 들킨 어린애 같은 표정이었다. 마지막 날이니까 작별 선물로 가져왔어요.
마음에 들었으면 좋겠네. 마지막 날이라니요? 시침을 뚝 떼는 연기가 너무 부자연스러워서 은영은 그만 웃고 말았다. 혜미 씨, 내가 혜미 씨한테 이달 말까지만 나오고 그만 나오라고 했잖아. 그게 기억이 안 난다고 할 참이야? 그래서 우리가 아웃백도 같이 가고 그랬잖아. 이제 그만 나오라고 하기는 하셨지만 언제부터 그만 나오라는 말씀은 하지 않으셨잖아요. 혜미 씨 정말 기억이 안 나요? 3주쯤 전에 회의실에서 얘기했잖아요. 회의실에서 과장님이 저더러 이제 그만둬야 한다고 말씀하신 건 기억나죠. 그래서 아웃백 갔던 것도 기억나고. 그런데 과장님이 언제부터 그만 나오라는 말씀은 안 하셨잖아요. 저는 과장님이 통보서를 언제 주실까 하고 기다리고 있었어요. 통보서? 해고를 할 때는 서면으로 예고를 해주셔야죠, 과장님. 동네 편의점에서도 그렇게 해요. 그리고 퇴직금 얘기 같은 것도 전혀 안 했는데 저는 당연히 당장 그만두는 건 아니구나 생각했죠. 퇴직금? 은영은 어안이 벙벙해져서 되물었다. 여자아이는 여전히 어색한 미소를 짓고 있었다. 들으며 읽는 라디오 단편 소설 출연 이재인, 정은영, 류혜린, 진행 허희, 프로듀서 김경주였습니다. 들으며 상상하는 한국 현대문학 라디오 단편 소설 여러분 감사합니다. 읽는 라디오 단편 소설이 제일 좋아 제일 좋아